ITQ 엑셀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선 문제집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장은 항상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수험자 유의사항엔 답안 폴더와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엑셀 실행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고요.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찾아보기나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예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A열 머리글 지정이 있습니다.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열 너비 눌러주고 숫자 1 입력 확인.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은 제1작업의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1작업에 대한 조건이지만 저희는 이제 복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시트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A열 머리글의 왼쪽에 이 삼각형 있죠? 이 부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색 지정하세요. 정렬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B2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화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시트 1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이름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더하기 표시 그쯤에 가져다 놓으면 복제되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1 더블 클릭하세요. 제1 작업이라고 바꾸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시트명 이름 더블 클릭해 제2 작업이라고 바꾸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세 번째 시트명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바꾸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제4작업 시트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만들 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제1작업 시트로 다시 이동해 주세요. 파일 저장 제가 얘기 안 해도 단축키 컨트롤 S키 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조건 그 내용을 제1작업에 있는 거 봐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1행에서 3행까지 있고요. 그리고 4행에서 14행까지 표처럼 내용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행에서 14행까지 이 데이터 먼저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이 기본 데이터들 제대로 모두 입력해야지 나머지 문제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금 작으니까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움직이면 화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글꼴 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B4 여기 클릭해 놓고요. 4행 데이터 J4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블럭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 코드부터 내용들 옆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다 보면 A4 여기에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한 셀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에 바로 단위 1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높이 자동으로 바뀌고 다음 셀로 넘어가죠. 나머지 데이터도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 위에 열 너비에 테두리 선 있죠. 이걸 잡고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목만 입력했고 아래쪽에 각각 데이터들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저 입력하고 너비 조절해 놓으세요. 그러면 B5에서 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B열의 데이터 모두 입력하고 C열 데이터 또 입력하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그래서 H12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블록 설정 모두 해 놓으세요. I열과 J열 여기에 데이터는 출력 형태에서 괄호 1, 2번 그렇게 해서 총 6번까지 번호 지정된 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수식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입력하지 않고 빈 셀로 놓아두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입력할 게 많으니까요.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할 때 강의 시작일 여기 날짜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수강료 단위원, 천단위 구분기호 같이 입력해도 되는데요. 그냥 빠르게 숫자만 입력하세요. 데이터 모두 입력하면서 글자 잘려 보이지 않도록 모두 다 너비 충분히 키워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했다면 F열 같은 경우에 날짜 입력했죠?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다른 데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 데이터는 입력하면 날짜, 간단한 날짜로 변경되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호 만약에 입력했다면 표시 형식이 일반이 아닌 통화로 바뀌어 있을 텐데요. 여기는 나중에 설정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콤마 하지 말고 빠르게 숫자만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수강 인원과 수강료 단위원, G와 H열 데이터 있죠? 여기는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자동 입력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13, 14행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데 먼저 셀 병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B13에서 D13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세로 B14에서 D14, 그 다음에 F13, 14, 그 다음 G13에서 I13까지 그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서 홈 도구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 다음 각각 데이터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G14 있죠? 여기는 강좌 코드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 바로 옆에는 입력하지 않고요. I14 여기에는 강의 시작일이라고 입력하세요. H14에 입력하지 않는 이유는요. 조건에 보면 유효성 검사로 H14에 내용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렬을 먼저 하고 테두리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정렬은 먼저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해 지정할게요. 모두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 조건은 조건 첫 번째 지정된 것, 나머지 서식의 가운데 정렬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보다 나머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 블록 설정 이렇게 3개 단위로 해놓은 이유는요. 홈의 글꼴에서 테두리 설정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먼저 모든 테두리 설정,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처럼 굵은 거, 얇은 거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죠. 이제 남은 테두리는 F13, 14죠. 여기에 대각선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기 선택해 셀 서식 있습니다. 들어가서 셀 서식의 테두리 탭 여기에서 2개 이렇게 선택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정렬 아직 하지 않은 부분 회계 서식을 지정했기 때문에 정렬이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도 오른쪽 정렬되어 보일 거예요. 회계 서식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숫자로 정렬했다면 여기 정렬이 먹혀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정렬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ITQ 문제지가 흑백으로 보여서 이 표 중에 회색으로 보이는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이렇게 3개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홈의 글꼴에 색상 채우는 게 있는데요. 표준색의 왼쪽에서 세 번째 주황색 클릭해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출력 형태에 정렬이 다 보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1, 2, 3행 여기에 대한 것 2가지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안에 글자 크게 입력하죠. 그러니까 1, 2, 3행 여기를 조금 넓게 높이를 바꾸도록 할게요. 행머리끌 1, 2, 3행 블록 설정해서 안에 구분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키우세요. 괄호 안에 숫자 보이죠? 대충 25에서 35 픽셀 그 정도 안에 들어오게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도구 가주세요. 도형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이름, 배지라는 거 찾는데요. 기본 도형 그룹의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십자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배지 선택, 그 다음에 A와 B 구분선에서 시작해서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쭉 드래그해서 지열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대충 보면 알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 설정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가면 그림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 선택, 다음으로 글꼴, 그 다음에 채우기 설정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여기서 지정하세요. 테두리는 보이고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 따로 설정할 건 없어요. 홈으로 갈게요. 글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 글자색을 지정하세요. 굵게 속성 지정해주고 채우기는 이미 했죠.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죠. 위쪽은 수직 정렬, 아래는 수평 정렬인데요. 2개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도형 안에 보이는 글자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측에 보이는 결제란 만들게요. 여기는 조건에 보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 때 저희가 만든 행렬 있죠? 이거 빼고 여기하고 관련 없는 셀 거기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2개 행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2개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바로 이제 맞춤에서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릭해 세로 쓰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결제 입력하면요. 세로로 글자 입력될 거예요. 엔터키 눌러줄게요. 열 머리글에서 너비를 조금 좁게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 병합한 이 셀에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셀 있죠?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래야지 출력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위쪽에 3개 담당해서 팀장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 여기도 표처럼 테두리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다시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 가운데 정렬 안 됐고요. 병합한 데만 가운데 정렬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춤해서 아래쪽에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 지정하세요. 테두리는 다시 글꼴 여기에서 목록 열고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돼요. 색상 배경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서 하얀색 지정해주면 돼요. 현재처럼 채우기 없음에도 감점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만들게요. 이 셀을 홈에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게 있죠. 그 옆에 이거 목록 열고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바로 확인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복사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원본 삭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셀들 테두리 설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지우고 테두리 지우고 불편하죠. 그래서 위에 열머리글 대충 선택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높이 조절 된 거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삭제할게요. 그러면 조건에선 주황 설정하는 것까지 했죠. 유효성 검사할게요. H14 셀 선택해 놓으세요. 항상 여기에 지정해요. 그리고 목록으로 만드는데요. 도구는 데이터에 있어요. 여기에선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도구 아이콘 있어요. 클릭하세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아래 원본 이 상자 클릭한 다음에 강좌 코드 이걸 여기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강좌 코드는 B열의 데이터죠. 사행 빼고 B5에서 B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H14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클릭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게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셀 서식이 있는데요.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뒤에 한글로 명 이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셀 서식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종류 제일 위쪽에 G- 표준에서 아래 내려와서 샵 콤마 샵샵 0 있죠. 이걸로 선택하세요.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라면 아래쪽 거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없으니까 이 네 번째 거 선택 그 다음 형식 여기 클릭한 다음에 0 바로 뒤에다 한글 명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명 쓰면 안 되고요.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명이란 글자를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누르면 모두 이렇게 명 나타날 거예요. 다음으로 D5에서 D12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쪽에 이름 정의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이름에 새 이름으로 분야라고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나중에 이름 잘못 설정했다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 들어가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수식 지정하는 셀 중에 이번 문제에서는 3번 여기에서 수식 작성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수식 작성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쪽에 각각 수식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적어 놓을게요. 먼저 1번에 해당하는 셀들 있죠. I5에서 I12까지 함께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한꺼번에 같은 수식 입력하는 건데요. 수식 입력줄 여기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죠. 문제 보면 순위를 구하는데요. 뭐 가지고 순위를 구하냐? 지열의 수강 인원 이 숫자 가지고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함수는 rank.eq 함수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면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순위가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마지막 순위가 돼요. 그럼 rank.eq 여기 직접 써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수식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rank.eq 여는 괄호 그 다음 fx 들어가세요. 함수 인수 여기에서도 함수에 대한 설명들 나오죠. 각각 인수에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쪽에 설명 나오니까요. 시험장에서도 이거 열어서 작성하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습 더 많이 하면 함수 인수 필요 없이 그냥 딱 여기에서 이렇게 rank.eq 여는 괄호에서 아래 보이는 인수 어떤 거 쓰는지 보고 콤마 단위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연습하니까 이걸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여기에는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수강인원 지열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로 구할 셀이죠. 5행에서 12행 중에 제일 첫 번째 5행 거니까 G5 이걸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다음으로 레퍼런스 여기는
G5의 데이터, 이게 어느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G5에서 G12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 함수식을 자동으로 행 바뀌면서 처리하게 하면 6행만 가더라도 G6으로 넘버가 바뀌겠죠. 리퍼런스도 당연히 줄이 바뀌니까 G5에서 G12가 아니고 G6에서 G13 이렇게 범위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범위를 바뀌지 않게 아래 설명한 것처럼 절대 주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여기 큰 글자 있죠? 이것처럼 열 앞에 그리고 행 앞에 시작과 끝에 모두 다 달러 표시해서 절대 주소로 절대 바뀌지 않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여기 숫자 나타나면 바로 F4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면 되고 F4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오더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내림차순으로 지정한다면 0이나 생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인수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셀의 rank.eq 함수, 이게 행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고요. 컨트롤 확인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함수식 구하는 셀들 있죠. 거기에는 표시 형식이 어떤 거로 되어 있든 결과만 동일하게 제대로만 나오면 감점 처리하지 않고요. 정렬 역시 어떤 거로 되어 있든 감점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놔도 되고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자동 채점에서 감점 처리되어도 나중에 수작업 채점에서 여기는 감점 예외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J5에서 J12 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추즈 함수하고 weekday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날짜에 맞는 요일이 여기에 출력이 돼야 돼요. F열에 이 날짜 가지고서 이 날짜가 실제 무슨 요일인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거는 weekday 함수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어요.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각각 숫자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 리턴 타입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딱 두 개만 설명해 놨는데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추즈 함수는 위크데이에서 각각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1인 경우에 여기에 무슨 요일, 2인 경우에 무슨 요일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추즈 함수 안에 위크데이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요. 먼저 요일이 어떤 요일인지 찾아야 되니까 먼저 위크데이 함수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weekday 여는 괄호 그 다음 fx 눌러주세요. 인수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얼 넘버, 여기에는 연, 월, 일에 해당하는 데이터 있는 것 F열의 데이터라고 했죠. F5의 데이터 먼저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숫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있죠.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험장이라면 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리턴 타입이 1이냐 2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해 두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J5에만 먼저 위크데이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했으니까 위크데이 함수 수식 입력줄에 다시 가보세요. 닫는 괄호 지우고요. F5 첫 번째 시리얼 넘버 인수만 지정한 거죠. 콤마 누르면 이제 리턴 타입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1인 경우에 2인 경우에 그래서 1이면 일요일은 숫자 1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토요일은 숫자 7이 지정된다. 그렇게 나오고요. 리턴 타입 2인 경우에는 월요일은 숫자 1이 지정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일요일은 7일 숫자가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저희는 이번엔 숫자 1 입력할게요. 일요일이 숫자 1 그리고 토요일이 숫자 7에 해당해요. 여기다 숫자 1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닫는 괄호하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J열의 데이터들에 각각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의 숫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위크데이 이거는 잘라내기 할게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숫자를 추즈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잘라내기 한 다음에 추즈 함수로 가도록 하세요. 여는 괄호하고 fx 누를게요.
데이터 입력할 때 이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추저 함수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아요. 그러면 인덱스 넘버 첫 번째 여기에는 1에서 7까지 입력한 이게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붙여넣기 해서 weekday 함수 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 value 1, 2까지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나타납니다. 저희는 7개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그것만 필요한데요. 먼저 value 1은 저희가 타입을 1 지정했기 때문에 value 1에 일요일 입력하세요. 다음 인수로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할 땐 큰 따옴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value 2는 이제 순서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써주면 되겠죠.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value 7까지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컨트롤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리턴 타입을 weekday에서 2로 지정했다면 추저 함수에선 두 번째 인수 value 1은 월요일을 입력해주고 value 2는 화요일, 그 다음 value 7은 일요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잘 보고 이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보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서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다음으로 조건 3번 인문 교양 분야 강좌 개수 구하라고 여기 이제 앞쪽에 나오죠. 이 13셀 여기에 수식 입력하면 되는데요. 함수는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IF 함수 if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unt 조건에 맞는 거 찾아서 그게 몇 개 개수가 나타나는지 count 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조건엔 countIF 함수 다음에 바로 뒤에 숫자 뒤에 몇 개 이렇게 한글 개가 나타나도록 AND 연산자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함수 하나니까 바로 countIF를 equal한 다음에 입력해 보고 여는 괄호까지 할게요. FX 눌러보세요. 첫 번째 인수는 range죠. range는 항상 범위 지정이에요. 분야에서 인문 교양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범위 D5에서 D12까지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 위에 레이블 빼고요. 이렇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분야 나타나는데요. 문제 조건에서도 정의된 이름 분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야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인수에서는 이 부분의 조건처럼 여기에 조건 지정해야 되죠. 여기는 분야가 인문교양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직접 인문교양이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아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D열에 데이터 보면 인문교양이라고 써있는 셀들 3개 보이죠? 이 중에 하나를 그냥 클릭해도 인문교양 쓴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범위에선 3개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정답 파일에 인문교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인문교양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앞뒤에 큰 따옴표에서 이걸 찾도록 할게요. 그러면 숫자 3개 나오죠. 확인 누를게요. 바로 숫자 뒤에 한글 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 먼저 쓰고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여기는 정렬 이대로 놔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 14셀 여기는 4번이죠. 문화예술 분야 수강료 단위원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 이거는 D열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원 이건 H열에 있습니다. 여기는 함수 2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average 평균 구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의 데이터들 평균을 구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구한 평균을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4452 적용 안함 이렇게 제가 써놨죠. 숫자 4452이 적용되어서 0에서 4까지의 숫자는 버려버리고 5 이상의 숫자 그거는 반올림해서 윗자리로 올려주는데요. 여기는 4452 적용 안해요. 예전에 다른 문제에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함수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4452 적용 안 한다고요. 라운드 함수는 4452 적용,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4452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들 나오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반올림 하는데요. 어디에서 반올림 하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어디에서 하는지는 조건에서 예 해가지고요. 5, 2, 2, 3, 5 이 숫자에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숫자 2 여기서부터 버려버리고 52,000이 53,000으로 그렇게 뒤에 자릿수는 모두 다 0, 0, 0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게 라운드 업 함수인데요. 그러면 수강료의 평균 먼저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theaverage 함수 여기에 입력할게요. 먼저 equal theaverage 함수 여는 괄호 하세요. 그 다음 fx 눌러보세요. 아래쪽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theaverage 여기에 대한 설명 써놨으니까요. 이거 내용 참조하세요. 여기 함수 인수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이렇게 3개 인수가 똑같게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범위 지정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면 항상 기본 데이터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블 포함해서 B4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여기는 몇 번째 열이냐 몇 번째 필드냐 그걸 찾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왼쪽 시작하는 열이 B열, 여기가 첫 번째 필드죠. C는 두 번째 필드고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매겨보면 H열, 수강료 단위원, 이게 나오는 필드는 7번째죠. 그래서 필드에 숫자 7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필드의 레이블 이름이 써있는 H4 여기를 클릭해서 H4라고 입력해놔도 돼요.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조건 지정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을 항상 위에 레이블하고 같이 선택해서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디얼의 지금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요. 분야가 문화 예술이냐 이렇게 두 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평균값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평균값을 아래 보이는 라운드업 함수에서처럼 첫 번째 인수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heaverage 함수는 잠깐만 잘라내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라운드업을 써주세요. 여기에 나타나니까 바로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는 괄호까지 나타났죠? fx 눌러 함수 인수 들어갈게요. 여기에선 이제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아래 설명처럼 라운드업에서는 첫 번째 인수는 올림을 하려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올림하는 자릿수예요. 4, 4, 5, 2 적용 안 되고요. 무조건 숫자 뒤에 거 잘라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 인수 넘버에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theaverage로 구한 평균 나타나게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 여기에는 문제지 지시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52235 이 값이 53000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 10, 100 이 세 개 단위가 모두 다 0으로 표기돼야 돼요. 그러면 3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값이 동일하게 나오죠. 제가 아래쪽에 설명한 것처럼 음수를 지정해야지 소수점의 왼쪽으로 1, 10, 1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값이 저희가 원하는 것대로 47000 그래서 100의 단위, 10의 단위, 1의 단위 다 0으로 나타나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천단위 구분교 있는 게 편하니까요. 표시 형식에서 콤마 눌러서 회계로 바꿀게요. 정렬 그대로 둬도 되고 오른쪽 해도 돼요. 다음으로 제13셀 최대 수강료 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맥스 함수 사용하라고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데요. 수강료 데이터 중에 5행에서 12행 중에 제일 큰 숫자가 여기 나타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equal max 입력하고 여는 괄호 그 다음 함수인수 이렇게 꼭 들어갈 필요도 없겠죠.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니까요. 수강료의 데이터 H5에서 H12까지를 이렇게 인수로 지정 닫는 괄호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최대값 찾아서 여기 나타나죠. 다음으로 이제 J14셀 여긴 항상 vlookup 문제 출제되죠. 그리고 앞에 H14에서 유효성 검사 지정한 것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엔 equal vlookup 여는 괄호 할게요. 그 다음 fx 누를게요. 함수 인수 4개 나타났죠.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 여기에는 항상 H14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 선택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인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처럼 무조건 B에서부터 하면 안 되고요. 강좌 코드가 써있는 그 열부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B열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 이 레이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유효성 검사에서 지정했던 그 행, 그 데이터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B5에서 12까지 선택하고요. 옆으로 가는데 어느 셀들을 선택하냐? 강의 시작일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하든 이만큼 하든 H12까지 이렇게 다 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강좌 코드에서 시작해서 강의 시작일은 꼭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 필드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열 번호가 몇 번이냐 그걸 찾으면 되는데요. 범위의 첫 번째 B열이 1번이죠. C가 2번이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강의 시작일인데요. 이게 몇 번이에요? 다섯 번째죠. 숫자 5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레인지 룩업, 여기에는 아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폴스나 0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J14셀 여기에 나타나요. 0 입력하고 이제 확인 누를게요. 그런데 날짜로 보이지 않고 있죠?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표시 형식 열어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도 이 숫자를 날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의 값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강의 시작일의 날짜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5행의 데이터. 만약에 유효성 검사에서 마지막으로 12행의 데이터로 바꾸면 2025년 11월 5일 이렇게 나타나면 제대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만 남았죠?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행과 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행에서부터는 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5행, B5에서 이 표의 끝인 J10이 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13, 14행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데요. 수강 인원이 25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의 실제 데이터가 있는 5행에서 12행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는 거예요. 홈 도구에 표시 형식 바로 옆에 조건부 서식 보이죠? 이거 클릭해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규칙 유형을 수식 이거 선택해 놓고요. 아래 상자 클릭하세요. 수식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먼저 이퀄한 다음에 수강 인원의 첫 번째 데이터 5행 G5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열과 행의 달러 표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열은 바뀌지 않고 행은 6행, 7행에서 12행까지 계속 바뀌어야 되죠. G열 여기에만 달러 표시 있고요. 5행 여기는 아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 참조로 바뀌어야 돼요. F4키를 눌러서 G 앞에만 달러 표시 나오게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이 G5의 값이 25 이상이냐 그걸 써야 되죠. 그래서 연산자 이상은 이거죠. 이렇게 써주고 25 입력을 해주면 G5의 값이 25 이상이냐 이런 수식이 되겠어요. 이제 서식 들어가세요. 조건 두 개 있죠. 글꼴에서 글자색 파랑 표준색에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서 모든 셀들 다 비교를 해서 그 행의 수강 인원 값이 25 이상이면 그 행의 데이터들은 모두 다 파랑의 굵게 속성으로 그렇게 글자가 변화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의 데이터는 모두 끝났네요. 이제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은 문제 조건만 나와 있고요. 출력 형태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나와 있죠. 다른 문제에서는 필터 및 서식이 출제되기도 해요. 제2작업에서 조건 위에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먼저 해야 되는데요. 기본 데이터 B사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이미 선택해 놨죠.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있습니다. 이거 목록 연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로 붙여넣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표가 제1작업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기도 조금 화면 확대하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 조건에 1번 있는 거 순서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B11에서 G11 여기 블록 설정한 다음에 병합하라고 했죠. 그 다음 이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H11셀 여기에는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해서 수강인원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설정도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테두리는 먼저 하도록 할게요. B11에서 H11까지 선택 그 다음 글꼴의 테두리 열어서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이제 H11만 다시 선택하세요. 여기엔 에버레이지 함수 써야 되죠. 함수가 간단해서 제가 따로 함수 설명 아래쪽에 적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수식을 equal average 함수 여는 괄호 하고요. 바로 여기서 범위 지정해도 되고 FX 눌러서 여기에서 범위 지정해도 돼요. 범위는 지정할 게 수강인원의 전체 평균이니까 수강인원 데이터인 위에 2열 레이블 빼고 실제 데이터 G3에서 G10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평균 20명 이렇게 나타나죠. 한글 명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숫자만 20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서 목표값 찾기의 내용을 다시 잘 봐주세요. 두 번째 조건이 또 나와 있죠. 수강인원 전체 평균이 현재는 20인데 21이 되려면 요가교실의 수강인원 3열의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죠. G3, 여기에 수강인원값 27이죠.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지 전체 평균이 21명이 되나, 그걸 찾아주는 건데요. 데이터 도구가 주세요. H11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에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 분석 열어보세요.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수식셀 H11, 여기에 에버리지 함수 입력이 되어 있죠. H11 찾는 값, 여기는 21, 이걸 찾죠. 21명을. 값을 바꿀 셀,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죠. G3, 여기를 선택해 놓으세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면 제대로 된 거예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H11은 21명 나타났죠. 그 다음에 G3, 여기는 27명이었는데 38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분야가 문화예술이 아니면서, 이게 하나 조건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조건 있죠. 강의 시작일이 2025년 11월 5일 이전 해당일 포함해서 그 자료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그걸 조건 범위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분야 써있는 D2 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강의 시작일 써있는 F2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선택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제 분야에 대한 조건은 아랫셀 B15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문화예술이 아니면서죠. 그래서 아니면서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 써주면 되고요. 큰 따옴표 없이 바로 문화예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바로 옆으로 셀 넘어가는데 글자 잘려 보이니까 여기는 조금 키울게요. 앞에 조건과 이어지는 말이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앞뒤의 조건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죠. 그러면 C15 바로 옆에다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의 시작일의 데이터, 해당일 포함이니까요. 2025년 11월 5일보다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먼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는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2025-11-05 이렇게 조건 입력해주면 되고요. 다음 내용 또 읽어보면요. 4개 데이터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강좌 코드 써있는 B2 셀 선택, 강좌명 바로 옆에 있네요. 드래그해 선택할게요. 그 다음 수강인원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2에서 H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 B18 선택해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4개 이렇게 모두 나타났죠. 그러면 고급 필터 하기 전에 범위를 다시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11행 선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 이제 데이터 도구 가서 고급으로 가주세요. 다른 장수의 복사로 선택,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B14에서 C15까지 선택, 복사 위치 선택해서 B18에서 E18까지 이 4개 레이블 선택. 그 다음 여기 체크하지 않고 확인. 그럼 아래쪽에 4개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이번 문제에서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 이게 출제되었고요. 문제에 따라선 피벗 테이블로 변경되어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면 기본 데이터인 B4에서 H12 블록 설정되어 있죠. 다시 한번 컨트롤 C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B2 셀 선택된 상태에서 붙여넣기, 원본 연료비 유지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시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요. 조건은 1, 2, 3 나와 있고요. 출력 형태에 있는데요. 먼저 부분합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서 어느 걸 정렬해야 되는지 잘 보면 D열에 분야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들이 평균 개수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진한색으로. 그래서 분야를 가지고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D2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 이거 구하고 수강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하는 게 아래쪽에, 그 다음 나중에 구하는 게 위쪽에 행에 나타나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 개수가 7행, 그 다음에 6행의 평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먼저 강좌명의 개수를 구하기 전에 정렬 마저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도구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기역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역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분야에 나타난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 확인해 보세요. 가나다 순인지 반대 순인지 확인해 보면 미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문화, 그리고 이응 맨 위쪽에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 히읗에서 기역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강좌명의 개수 구할게요. 부분합으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보면 부분합 있죠? 선택. 그 다음에 그룹할 항목 분야였죠? 선택. 사용할 함수 첫 번째 강좌명의 개수니까 개수 선택. 아래 항목에서는 수강료 이거 아니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강좌명을 찾아 체크. 아래 선택하는 3개 중에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아래쪽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기본 데이터가 내용이 바뀌었죠? 다시 D2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 또 눌러주세요. 이번엔 사용할 함수를 개수가 아니고 평균 바꿔줘야 되죠? 무엇의 평균이죠? 수강 인원의 평균이니까 이거 체크, 강좌명은 체크 해제. 그 다음 개수 구한 거 이거 없어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 너비 조절해서 글자들 모두 잘 보이게 해놔야 돼요. 높이 조절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나온 것, 이거는 조건 2번에 지정되어 있는 개요 또는 윤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우기 할게요. 부분합의 왼쪽에 그룹 해제 있습니다. 이걸 열면 개요 지우기나 윤곽 지우기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지워주면 돼요. 여기 블럭 설정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요. 다시 그룹 해제해서 개요 지우기 할게요. 그 다음 조건의 3번 출력 형태 맞게 나머지 사항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비 조절, 그 다음에 높이, 행높이 같은 거 다 맞게 조절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제4작업 그래프 남았죠? 기본 데이터, 여기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출력 형태에 봤을 때 그래프의 가로축에 있는 글자 있죠? 강좌명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C4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4 레이블 강좌명부터 시작해서 요가교실, 이끼녹색 예술, 논어 명심보감까지. 그 다음에 일품요리 빠지죠?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어서 선택해야 되죠? 3D 펜 미술 창작, 그 아랫줄 AI 시대의 글쓰기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구획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 출력 형태의 맨 아래쪽에 보면 범례 수강 인원 보이죠? 지열,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원 H열이 같이 보이고 있어요. 이 두 개 데이터 선택하면 되는데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행, 열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열 데이터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4에서 8까지 블록 설정, H열도 동일한 행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0, 그 다음에 11, 바로 옆에 H열도 동일하게 두 개 행 블록 설정. 만약에 중간에 선택 한 번이라도 다르게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차트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삽입 도구 가서 차트에 콤보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맨 아래쪽에 혼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계열 이름 2개 나오는데요. 차트의 조건 1번에 보면 종류가 묶은 세로막 대형이죠. 수강인원의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건 바꾸지 않고요. 조건의 7번 보세요. 서식에 수강료 단위원의 그래프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바로 옆에 보조축 지정도 있으니까요. 이거 체크까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차트 만들어지면 바로 위쪽에 차트 이동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제4 작업이라고 변경시켜 놓고 확인. 차트 시트가 제일 앞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름 순서 주의라고 되어 있죠. 제1, 제2, 제3, 제4 작업 순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4 작업 시트명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가져다가 제3 작업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파일 저장 한번 하고요. 이제 차트에 대한 거 조건 따라 하도록 할게요. 조건에 1, 2, 3까지 했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조건 4번 지정된 거 할게요.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 선택. 그 옆에 스타일에서 스타일 1 클릭해 지정. 다음으로 조건의 5번 영역 서식 있죠.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인데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게 차트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글꼴과 채우기 효과 지정되어 있죠. 그럼 홈으로 먼저 갈게요. 글꼴 이름 굴림 지정,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검정색 지정할게요. 다음으로 채우기 효과는 서식 도구,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질감이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그림 영역인데요.
마우스로 안쪽에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나타났죠?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배경일, 색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6번 제목 서식이죠. 차트 제목 클릭, 이 안에 글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출력 형태 보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먼저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서식 도구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해도 되겠죠. 그러면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 도형 윤곽선 보이도록 검정색 지정. 이제 홈으로 가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 이렇게 키워주세요. 다음으로 조건 7번 서식, 보조축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열에 대한 거 설정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 봤을 때 표식,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죠. 이거 하나 선택하면 모든 표식이 선택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계열 옵션 나타나는데요.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한 다음에 표식 있어요. 클릭,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 그 다음 형식 열어서 마름모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바꿔 놓으세요. 레이블 지시가 있는데요. 표식 여기죠. 이 옆에 65,00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출력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요. 보조축의 숫자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중에 수정하면 제대로 되니까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65,000 나오게 할게요. 마우스 가져가면 이 표식의 값 65,000 보이죠? 그런데 모든 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이 표식만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서 오른쪽에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눈금선 그림 영역의 안쪽에 있는 가로선들, 이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 도구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 파선으로 변경. 잘 안 보이네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림 영역의 위쪽 말고요. 좌측, 우측, 하단 여기에 테두리 선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그러면 왼쪽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보조축의 숫자도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 다음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요. 다음 축, 출력 형태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축 왼쪽에 거 기본 축 거 볼게요. 단위가 0명, 한글 명도 나오죠. 그 다음에 5명씩 바뀌고 최대값 40명 바뀔 필요 없죠. 여기는 오른쪽의 데이터는 출력 형태 보고 바꿔야 된다고 했죠. 최소값 하이픈이고요.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아무데나 클릭. 오른쪽에 축서식에 축 옵션 나타나요. 여기 기본 단위 변경할 수 있죠. 여기 값을 2만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차트에 적용되죠. 최대값 8만이니까 여기서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최소값 여기가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보인다면 표시 형식 눌러서 범주 회계가 아니고 일반이나 숫자로 바꿔 놓으면 돼요. 현재는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하이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으로 봤을 땐 오른쪽 바깥 여기에 작은 눈금선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 눈금 있습니다. 주눈금 클릭해 바깥쪽 지정 하면 눈금선 나타나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범례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한 줄로 보이게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1작업에서 처음 타이핑해서 입력할 때 Alt 엔터키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범례 항목 계열에서 수강료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그 다음 계열 이름 여기를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고 확인하면 바로 변경된 거 보이죠? 확인 눌러 끝내주세요. 조건의 5번에 도형 지정되어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치는 여기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설명선에서 지정되어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세요. 위치랑 나중에 바꾸면 돼요. 먼저 글자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놓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바꾸세요. 테두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면 돼요. 홈으로 가주세요. 글꼴 여기는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꼭 지정하세요. 글자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정렬이 맞지 않죠. 맞춤에서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 이제 마우스로 노란색 핸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크기 조절도 이렇게 각각 할 수 있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내용 작성했죠.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시험장에서는 모든 시트 데이터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종 검수 끝났다면 다시 한번 파일 저장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독관 PC에 이 파일을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 퇴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